철민이 본격적으로 사내의 심부름을 맡고 나서부터 밤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한양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두운 밤길을 수십 리씩 오가며 등에 묵직한 짐을 지는 고된 노동이지만 철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마련해준 유일한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날도 무거운 지게를 지고 마님 집으로 향하던 철민은 이미 등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어요. 대문 앞에 걸린 큰 청사초롱이 바람에 흔들리며 귀신 형상처럼 일렁였지요. 문고리를 똑똑 두드리자 조그만 창살문 너머로 여종 옥분이 얼굴을 내밀었지요. 아, 철민 왔어. 어서 들어와. 덜컹 문이 열리자 철민은 지게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어요. 헌데 여긴 올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드는 곳이란 말이야. 철민이 마당 끝으로 가려던 찰나 저 멀리 흰 옷자락이 흔들렸어요.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마님이 나타났지요. 늦은 밤마다 수고가 많구나. 오는데 어려움은 없었던가? 마님은 평소 같으면 얼굴만 비추고 곧장 들어가곤 했는데 오늘은 직접 철민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예. 마님 별탈 없이 잘 왔습니다. 그렇구나. 밤이 깊었는데 밤참이라도 먹고 자거라. 밤늦게 도착하다 보니 철민은 짐을 지고 올 때마다 이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야 돌아가곤 했던 것이지요. 철민아, 창고에 물건을 풀고 얼른 씻고 오렴. 내 한상 차려 내오겠구먼. 알았어. 옥분아. 늘 그랬듯 창고에 물건을 내려놓고 나면 철민의 임무는 끝이었어요. 그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익숙한 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옥분이 술상을 차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옥분아. 밥 한 술 뜨고 자면 되는데 술상까지 차려오는 것이야? 오늘은 좋은 안주가 있어서 술상을 차려봤지. 그래. 무슨 안주길래 술상까지 차렸다니? 마님이 부침개가 드시고 싶다고 해서 돼지고기 넣고 부쳤지. 마침 내가 온다고 해서 넉넉히 더 부쳐놨고. 옥분은 능글맞게 웃으며 술잔을 철민 앞에 툭 내밀었어요. 철민은 처음엔 마다하려 했지만 먹음직스러운 부침개를 보니 입안에 군침이 돌았어요. 게다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지 못했으니 허기가 지기도 했고요. 한 잔 받아. 옥분이 술잔을 들고 살짝 몸을 기울이며 철민 쪽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녀의 눈매가 어느 때보다 야리꼬리하게 쳐다보았지요. 아니. 나는 그냥 밥만 먹고 자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설마 술 한 잔도 못하는 건 아니겠지? 옥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철민의 손에 술잔을 쥐어주었어요. 손끝이 스치는 순간 철민은 이유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죠. 그가 살면서 여인과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두고 마주한 적이 있었던가.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그걸 들키지 않으려 괜히 헛기침했어요. 술 한 잔쯤이야 마실 줄 알지. 철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잔을 입에 대는 순간 옥분이 팔을 툭 치며 속삭였어요. 어이, 철민아, 너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 있니? 그 말에 철민은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며 잔을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던 것이죠. 뭘 그런 걸 묻고 그러냐? 난 아직 없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자를 좋아해? 옥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철민의 앞에 바짝 다가앉았어요. 그녀는 술잔을 다시 채우고 이번에는 철민의 손등을 살짝 쓸어보며 말했어요. 그래. 아직 마음에 둔 여자가 없다고. 그럼 우리 오늘 밤 술 한잔하면서 정이란 것을 쌓아볼까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옥분아 그러지 마. 철민은 말끝을 흐리며 괜히 술잔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는 여태껏 여인과 이렇게 마주 앉아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여인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수총각 티가 잔뜩 나자 옥분은 더욱 흥미롭다는 듯 웃으며 술을 한 모금 마셨지요. 뭐야? 그렇게 긴장할 거 뭐 있냐? 너 혹시 수총각이니? 아냐. 나 정말 피곤해서 그런데 너 그만 가서 자라. 철민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아이고, 그래 알았어. 너 안 잡아먹을게. 이것만 마시자. 옥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철민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어요.
다음엔 도망가지 말고 우리 깊은 정을 쌓아보자. 알겠지? 내가 언제 도망을 갔다고. 철민은 투덜거리며 방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옥분의 웃음소리와 정을 쌓자는 말이 맴돌았어요. 그날 밤 그는 평소와 달리 쉽게 잠들지 못했답니다. 그리하여 지난날 가슴 아팠던 시절을 떠올리며 잠을 청하였지요. 철민이 밤에 지게꾼 일을 시작한 지도 어언 2년이 되어가고 아버지가 이진사에게 진 빚 1000냥을 갚으며 여종으로 끌려갔던 누이도 집으로 데려왔고 아버지가 지을 땅도 조금씩 사들이고 있었지요. 철민이 위험하고도 힘든 밤에 지게꾼을 하여 억척같이 돈을 모아야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복의 다음 달이면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번 달은 이자도 안 갚으니 어찌 된 일인가? 진사 어르신, 올해 농사도 겨우 먹고 살 만큼밖에 안 돼요. 장터에 가서 품팔이까지 하는데도 겨우 이자만 갚았사온데 이번 달은 장터 일도 시원찮아서 아직 이자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원금을 조금만 미루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에헴, 돈은 곧 목숨이야. 내가 남의 사정을 다 봐줘가면서 돈을 구워줄 수는 없지 않겠나? 나도 식솔들 거느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이야. 철민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애써 애원을 하였지요. 흉년에다 예기치 못한 질병까지 겹쳐 도저히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진사 어르신,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올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거야. 자네 사정이고 난 약조한 기한까지 원금을 받아야겠네. 기한을 못 맞추면 담보물을 내놔야 할 것이야. 악명이 자자한 이진사는 가차 없었지요. 철민 아버지는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조금만을 외쳤지만 이진사는 끝내 표독한 낯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결국 원금 갚을 날이 다가오자 철민 아버지는 빚을 못 갚았고 이진사는 하인들을 이끌고 철민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자네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고 자네는 내 피 같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변제를 해야겠지. 내 가족 중 누가 몸으로 갚겠는가? 제발 진사 어르신, 이번만 기한을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그러나 이진사는 비열한 미소와 함께 기한이 지났으니 딸년이라도 데려가 종으로 부려야겠네. 원금을 갚을 때까지 이자 대신 몸으로 때우게나. 그 말에 하인들은 막무가내로 분이의 팔을 잡아 끌고 가려 했지요. 분이는 겁에 질려 울며 손사래를 쳤지요. 안 돼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종으로 팔려가는 건 싫어요.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이 집에서 굶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집이라도 내놓겠나? 아버지가 죽어라 매달리자 아버지는 힘센 하인의 발길질에 나가떨어져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때 장터에서 돌아온 철민이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힘 좋은 하인들에게 팔다리가 붙잡혔어요. 당장 그 손을 놓지 못해. 내 누이를 보낼 수 없어. 내가 빚을 갚겠으니 내 누이를 놔줘. 차라리 나를 데려가. 너는 아직 어려서 데려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겠구나. 장작 하나 못 패게 생긴 녀석을 데려다 뭐 하겠느냐. 내 누이가 여러모로 쓸모가 있으니 어서 데려가자. 딸년을 구할 돈이 없으면 평생 이렇게 종살이를 시켜야 하니 원금을 빨리 갚게나. 이진사는 조롱하듯 한마디 내뱉고 헛기침을 하면서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철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분노로 몸부림쳤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아버지는 주저앉았고 어머니의 울부짖음도 허공에 흩어졌어요. 철민은 그 광경을 보며 무력함과 가난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 누이까지 끌려갔구나. 하는 분노가 철민의 가슴을 갈기고 있었답니다. 이 일로 인해 철민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자 결심했던 것이지요. 누이를 되찾고 더는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날부터 철민은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독한 결심을 품게 되었지만 3년이 넘도록 누이는 이진사 집에서 종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지요. 장터 한 구석, 퀴퀴한 냄새가 퍼지는 곳에서 철민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잔심부름에 지게꾼 일을 하여도 철민이 벌 수 있는 돈은 동전 몇 입뿐이라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빠듯했어요. 그래도 철민은 이게 어디냐 싶어 허리춤에 동전을 쑤셔 넣었지요. 그러던 참에 비단옷을 입은 양반집 도령이 우쭐대며 다가왔어요. 동네에서 제일 잘 산다는 이진사의 아들 수동이었지요. 철민은 속으로 노랭이 아들. 이라고 불렀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했어요. 수동은 멀리서부터 코웃음을 치며 가까이 오더니 철민이 쥔 동전을 툭툭 건드렸어요. 어이 철민인가 뭔가 하는 녀석아. 이까지 동전 모아서 언제 내 누이를 데려갈 거냐? 너 같은 청껏이 평생 모은들 거지 밥값밖에 더 되겠냐? 철민은 그저 어금니를 꽉 물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들 수는 없었지요. 열심히 모으면 언젠가 누이를 찾을 돈이 마련되겠지요. 그래 한 100년 모아봐라. 내 누이는 우리 집에서 일하다 늙어 죽을 테니 아니 모르지 혹시 내 말을 잘 들어서 내 아이라도 낳으면 종살이는 면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수동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철민은 꽉 움켜쥔 주먹으로 수동의 턱주가리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니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묵묵히 열심히 한 푼이라도 벌어 모으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언젠가는 돈을 제대로 벌어 저 꼴 보기 싫은 양반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작은 동전이지만 철민 손가락 사이에서 달그락거리자 마음속 분노도 함께 흔들렸어요. 좋아.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나 철민이 반드시 해내고 말겠어. 그리고는 다시 땀 흘리며 집 날라드려요. 신속하게 잘 나른답니다. 라고 외치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지요. 반드시 내가 무시 못할 만큼 벌어주마. 이수동. 꽉 쥔 철민의 주먹은 작지만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도 철민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잔심부름하느라 땀범벅이 된 채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사내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느닷없이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 혹시 지게 좀 잘 지나? 철민은 흠칫 놀라며 땀에 젖은 옷깃을 추스르고 대꾸했어요. 지게라면 보시다시피 장터에서 지게꾼으로 잔뼈가 굵은 놈입니다. 그러니 지게 하나는 누구보다 잘 지지요. 하하. 제법 다부져 보이는데 내가 제안 하나 하지.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런 푼돈으로는 평생 가난을 벗어나긴 어렵지 않겠소. 혹시 한 번에 목돈을 벌 마음이 있다면 야간에 지게꾼 노릇을 하는 건 어떻겠소?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철민은 솔깃해졌어요. 당장 더 나은 수입이 절실했거든요. 야밤에 지게를 지고 나른다니 뭘 옮기는 거죠? 굳이 알 필요 없소. 밤에만 움직여야 하는 짐이라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값을 쳐줄 테니 돈을 벌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철민으로선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요 며칠 장터에서 번 돈이 국밥 2그릇 값도 안 될 뿐더러 언제까지 그렇게 벌어선 팔려간 누이를 찾아오기란 어려웠으니까요. 그럼 전 지게로 짐만 나르면 되는 건가요? 설마 도둑질이라도 시키시려는 건 아니겠죠? 후후, 도둑질. 아니요, 그저 짐만 나르면 되는 것이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니요? 내가 지정한 시간에 늦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일이요. 더 하려고도 말 것이며 이 일을 절대로 발설을 하여도 안 되는 것이요. 나라의 높은 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말이요. 한 번 할 때마다 평소 한두 달 노역 품삯을 벌 수 있으니까. 한두 달 치라면 헉, 정말입니까? 철민은 본능적으로 침을 삼켰어요. 그 정도면 1년 안에 이진사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철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 굴러온 기회를 안 잡을 수 없었지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에 어디로 가면 되나요? 좋아. 내일 늦은 시각 장터 뒷길로 오시오. 지게는 직접 챙기고.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언 2년이란 세월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진사에게 진 빚도 갚아 종으로 팔려갔던 누이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아버지를 위해 농사짓는 땅도 조금씩 사들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철민은 여전히 지게꾼 일을 놓지 못했답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벌어두어야 했으니까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면 밤에 물건을 나르는 일이라 품삯이 좋다고만 답했지요. 주인이 잘 챙겨줘서 돈을 잘 번다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달마저 흐린 구름 뒤로 숨은 시각이었지요. 철민은 늘 그렇듯 사내가 시키는 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자를 지게에 싣고 산길을 지나 골목길을 누비고 있었어요. 사내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받으러 가는 장소가 그때 달랐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러 갈 때마다 사내와 접촉해야 했지요. 그날도 묵직한 물건을 지고 어두운 밤길을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든 포졸 무리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포졸 두어 명이 순찰하던 중 철민을 발견하곤 지게에 실린 짐을 번쩍 쳐다보았어요. 거기 자네 한밤중에 지게로 뭘 옮기는 건가? 직접 안을 확인해야겠어. 요즘 수상한 지게꾼들이 한양 바닥을 누빈다는 소문이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네. 철민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거 들키면 끝장이잖아.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덜덜 떨었지요. 포졸들이 한 걸음씩 다가와 막 지게를 내리게 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차분하면서도 기품 있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 수고가 많네. 그 목소리에 포졸들은 순식간에 동작을 멈추고 철민도 뒤를 획 돌아보았어요. 달빛 아래 장옷을 걸친 여인은 다름 아닌 마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네. 지금 내가 필요한 물건을 지고 가는 중이라네. 판서댁 마님과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떨다 보니 이렇게 밤이 늦었구먼. 이거로 탁백이나 한 잔씩 하고 들어가게나. 이거 마님 몰라 뵙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댁 물건이라면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요. 포졸들은 조금 전까지의 기세가 무색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을 치며 물러났어요. 앞으로 혹 밤늦게 이 사람을 만나거든. 우리 집 물건을 나르는 중이라 여기고 그냥 보내주게나. 예, 마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님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상황이 무마되자 철민은 쿵쾅거리던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지게끈을 꽉 움켜쥐었지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 역시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때 마님은 슬그머니 철민 쪽으로 다가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에 땀이 가득하네. 부드럽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묘한 여유와 장악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철민은 마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다가 그제야 식은땀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호호. 그래. 많이 놀랐겠구나. 요즘 단속이 심하다고 하더구나. 철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까지의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의 마님 때문인지 분간이 어려웠지요. 그때 마님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어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널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널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단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철민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님의 존재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내미는 보호막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택 쪽에서 소란스러운 인기척이 들렸어요. 옥분이 촛불을 들고 마당을 걸어오고 있었지요. 마님, 혼자서 어디 다녀오시나 했더니 철민이와 오시네요. 소인 걱정 많이 했습니다요. 그랬구나. 어서 들어가자. 깊어가는 밤 철민의 마음은 무거웠지요. 계속 밤에 지게꾼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이 많은 요즘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민이 마님께서 잠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디 그녀의 방으로 들어서니 고운 비단옷 자락에서 은은한 향기가 살짝 풍겨왔어요. 오늘도 수고가 많았네. 자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 집에서 함께 기거하며 일할 생각은 없나?
그 말에 철민은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냥 지게나 지고 노역하는 하찮은 몸이라. 그동안 자네를 겪어보니 듬직한 것이 믿을 만한 사람 같아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서 그런다네. 가끔 보는 마님을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있던 철민은 매일 마님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른 승낙하고 싶어졌죠. 저 정말 소인이 마님 댁에서 일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품삯은 지금처럼 주겠네. 그리 알고 준비토록 하지. 이제 밤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 졸이며 짐꾼 노릇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철민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였지요. 철민이 마님 댁에 들어가 기거하게 된 이후 그의 일상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달라졌던 것이었지요. 꽤 호화로운 창고 안에서 기묘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닦고 정성껏 정리해 놓는 일이 그의 새로운 주업이 되었답니다. 이런 보물들은 보통 양반가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들 텐데 마님 댁이 과연 재력이 어마어마하긴 한가 보군. 물론 아주 편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결을 살려 닦아내는 작업은 제법 섬세한 손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물건을 포장하여 어디론가 보내고 다시 들어오고 계속해서 물건이 드나들었던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철민이 밤낮 없이 닦아서 반짝반짝 빛을 내게 만든 보물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곧바로 누군가의 마차에 실려나갔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어떤 값을 받고 거래되는지는 철민도 몰랐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건 마님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지요. 어느 날 밤 철민은 여느 때처럼 창고에 불을 켜고 더러운 흙이 잔뜩 묻은 상자를 열어 보물을 닦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때 마님이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들어온 물건을 챙기며 살펴보셨지요. 오늘은 진귀한 물건이 많이 들어왔구나. 구석구석 잘 닦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야. 네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물건을 다루어야 할지 손에 익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 보는 눈을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는 사이 물건 사이로 마님이 들어오며 돌아서려는 순간 철민이 물건을 선반에서 내리려다 마님과 부딪히게 되고 마님을 보호하기 위해 철민이 한 손으로 물건을 잡고 한 손으로 마님의 허리를 잡아야 했지요. 깜짝 놀라 마님과 눈이 마주친 철민은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마님의 분내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마님이 미소를 띠며 말하였답니다. 너도 사내는 사내구나. 처음 봤을 때 솜털을 갑벗은 사내였는데 이제 제법 사내 티가 나는구나. 하며 마님의 손이 철민의 엉덩이에 살포시 얹는 것이었지요. 철민은 더 이상 마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여인을 처음으로 안아봤으니 그럴 만도 했겠지요. 왜? 내가 떨리느냐? 여인을 처음 안아보는 거야? 그리 떨고 있으니 내가 민망하구나. 예, 마님. 아니 그럼 아직도 수총각이더란 말이냐?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되겠구나. 철민이 혼인하여 아내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가르쳐야 할 것이 많겠구만. 이리 오거라.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마님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철민이 허리춤을 움켜쥐고 바지를 내리더니 바로 기술이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날 밤 철민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농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말로만 듣던 남녀 간의 은밀한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닥쳐온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마님의 손길에 이끌려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몸을 맡겼고 시간이 흐를수록 철민도 어느새 본능에 이끌려 그녀의 온기와 숨결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철민에게는 생전 처음 품어본 여인이었지요. 그 부드럽고 은은한 살결, 나직이 들려오는 숨소리는 어찌나 낯설고 짜릿하게 가슴을 울리는지 마음이 두근거려 한동안 정신을 놓고 말았답니다. 마님 또한 뜨거운 열기로 철민에게 기술을 확실히 가르쳤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송이 총각딱지를 뗀 기분이 어떠신가? 그래도 생각보다 감이 좋더구나. 마님은 무심한 듯한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를 건넸고 마님 소인은 오늘 밤의 짜릿한 기억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철민의 마음은 이미 마님께 깊숙이 기울고 있었지요. 가난과 천대 속에서도 꾹꾹 눌러 참아가며 버텨온 세월 동안
이렇게 마음 깊이 흔들리는 여인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답니다. 비록 양반집 과부라는 신분의 벽이 높았으나 그녀가 눈앞에 있었고 그 순결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이치도 넘어서게 되는 듯 하였답니다. 하지만 철민에게 있어 그 밤의 기억은 결코 단순한 하룻밤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았답니다. 마님이 자신을 부를 때마다 가슴은 설레어 뛰었고 혹여 마님이 다른 사내와도 이와 같은 관계를 맺을까 하여 견딜 수 없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지요.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멀리서 마님의 모습이 언뜻 비치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이젠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을 만큼 소중한 여인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마님은 이걸 그저 하룻밤의 재미로만 여긴다면 나는 어찌해야 하나. 철민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더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마님은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감각으로 집안을 이끄는 여인이었기에 철민은 그저 그날의 감정에 이끌려 행동했을 하룻밤의 사내였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렇다고 그날의 짜릿함에 대하여 마님에게 따질 수도, 마님에 대하여 연정을 품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집에서 내쫓기기라도 한다면 삶 전체가 흔들릴 일이었지요. 그런데도 마님은 그 뒤로도 가끔은 다정한 눈빛을 보내오곤 하였답니다. 오늘 들어온 물건은 잘 정리하였느냐? 이 물건은 특히나 값이 많이 나가니 조심히 다루거라. 이렇듯 슬쩍 대화를 건네며 철민을 살피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런 눈길 뒤에는 금세 냉정한 주인 마님의 얼굴이 따라붙었고 철민은 그 애매하고도 냉온을 오가는 태도에 점점 마음을 붙들 수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이제는 잊어야 하는 것이 맞을 터인데. 그러나 그녀가 미소 짓는 순간마다 철민의 몸과 마음은 이미 깊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으니 차마 놓아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철민은 창고 정리에 여념이 없던 중 뜻밖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답니다. 창고 바로 바깥 마님의 은밀한 별채에서 들려오는 소곤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은밀히 흘러들어왔던 것이지요. 철민은 무심코 창고 문틈 사이로 몸을 바짝 붙이고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리고는 이내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지요. 무덤 도구를 맡은 자들이 이번에도 제법 큰 물건을 얻었답니다. 하지만 요즘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사람들을 더 풀어야 할 것도 같은데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대비마마께서도 이번 일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니 자네도 더욱 조심해야 하네. 지금 궁궐 안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돌아섰다 하니 반정의 날도 머지않았을 것이네. 반정이라는 단어와 무덤 도굴이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순간 철민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동안 이 집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설마 그것이 왕실과 관련된 일이고 반정에 관련될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더구나 도굴이라니 조정에서는 중재로 다스리는 엄중한 범법 행위였으니 말입니다. 그날 이후 철민은 며칠이고 마음이 뒤숭숭하여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 하지만 지금 물러나도 이미 내 손에 묻은 흔적이 사방에 남아 있을 것이고 마님도 그 사내도 날 가만두지는 않을 테지. 괜히 입을 놀렸다간 바로 그 자리에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철민은 마침내 결심한 듯 마님의 방 앞에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답니다. 마침 마님은 혼자 등잔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앉아 있었지요. 철민은 고개를 조아리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답니다. 마님 염치 없사오나 요 며칠 마음이 편치 않아 감히 여쭈옵니다. 홍마님께서 지금 무척 곤란한 일에 연루되신 것이 아닌지요? 소인은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그 말에 마님은 이내 시선을 돌려 철민을 바라보았고 잠시 침묵 끝에 나직이 말하였답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 소인들은 반은 없사오나 요즘 마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근심 같은 건 없으니 염려 말 거라. 여자 혼자 사니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지. 더구나 왕실과 얽힌 일을 하고 있으니 가끔 머리 아픈 일도 있느니라 염려하지 말 거라.
마님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단호함,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스치는 서글픔이 함께 서려 있었답니다. 철민은 더 묻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물러나왔지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짙은 먹구름이 걷히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뒤숭숭한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지요. 그의 초여름 한양의 공기는 어쩐지 낯설고 긴박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데뷔전에서 사람이 몇 번 오가고 불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니 결국 반정 모의가 발각되어 데뷔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고 결국 역적 모의로 궁궐안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대궐문 안팎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관군의 무리들이 한양 바닷글 누비며 여기저기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곧 마님 집으로 숨통이 조여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철민은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습니다. 처음엔 그저 은밀한 후원자쯤으로만 여겨졌지만 그녀의 자금은 누군가의 피를 부르게 되었던 셈이었지요. 사내들은 이미 보찜을 싸들고 마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님 아무래도 관군이 곧 이리로 들이닥칠 것 같사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더 이상 마님을 지켜드릴 힘을 잃었사오니 살 길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송과오나 소인놈들은 멀리 떠나 있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마님의 별채엔 인기척조차 사라졌습니다. 마님은 서신을 찍고 장부를 태우며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고 그 모습에 철민은 애태우며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을 지켜야 한다. 처음엔 단순한 충심이었고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마음은 더 깊고 절박한 열망으로 변해 있었지요. 사랑하는 이를 이 지옥 같은 한양에서 반드시 구해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군이 들이닥칠 기세였고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철민은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렸지요. 마님께 시골로 함께 떠나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마님, 소인놈은 절대로 마님과의 인연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마님은 지나가는 인연이었을지 모르겠사오나 소인놈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기에 마님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소인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마님께 연정을 품은 것조차 용납되지 못하였사오나 이제 마님께서 위급한 상황에 계시니 이놈이 마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마님은 처음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죠. 넌 참 어리석기도 하구나. 나로 인해 내가 얼마나 위험해질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냐? 네, 마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제 목숨이든 무엇이든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서방이 죽고 혼자 살면서 고고한 학처럼 살아내야 한다는 다짐이 남들 보기엔 그녀의 껍데기만 보였겠지만 철민이만큼은 그녀의 깊은 마음속까지 껴안으려 하니 마님의 가장 깊은 마음속까지 울리고 있던 것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철민이 따뜻하게 안아주니 마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날 밤 달빛조차 가린 깊은 어둠 속을 틈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답니다. 마님은 조심스레 가장 감나가는 폐물, 은괴 속 금화를 1000조각에 싸고 철민은 그 짐들을 지게에 조심스레 얹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주인을 따라 나선 하인의 모습이었으나 그 발걸음에는 오가는 사람마다 눈을 피해야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답니다. 험한 밤길을 지나며 철민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 마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게를 진 그의 등에도 땀이 맺혔고 마님의 이마에도 한 줄기 식은땀이 흘렀지요. 어느 산등성이 아래 철민이 잠시 숨을 고르며 지게를 내렸을 때 마님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쫓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철민은 대답 대신 두 손으로 마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전해졌고 그 따스함에 마님은 서서히 눈을 감았지요. 이제는 물러설 곳도 숨을 구석도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철민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무와 배추를 보시오. 올해 채소 농사는 풍년이오. 그러게 말이에요. 호호호. 다행히 철민과 마님은 조용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인생이란 삶이란 정해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기보다는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다 보면 그 하루가 쌓여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하지 않을까요? 들꽃야담 애청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